결국 2022년부터 2년간 조합은 불확실한 정비계획 변경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아버린 듯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본이 부동산TV 오동훈입니다. 요즘 들어 광주광역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엄청 느리죠. 정비구역 지정 후 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그리고 시공사 선정까지는 후다닥 진행되지만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 사업시행인가는 꽤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감정평가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까지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또한 이주 및 철거 후 착공 및 일반 분양까지도 예전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주 및 철거 후 착공 및 일반 분양을 하려면 최종 공사비를 결정해야 하고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점검해야 되는데 최근 껑충 올라버린 공사비로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를 맞추기가 쉽지 않죠. 사실상 시공비와 공사비를 협상하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비례율을 맞추기 위해서 시공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거든요. 감정평가와 분양신청 후 관리처분인가를 받으려면 역시나 수입과 지출을 맞춰서 비례율을 맞춰봐야 됩니다. 역시나 생각보다 올라버린 공사비가 걸림돌이죠. 또한 이런 분위기에 신축 아파트 분양 상황도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 관리처분 수립이 늦어지는 거겠죠.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거쳐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과정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꽤 필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조합에 따라 진행시간의 편차가 엄청 크게 발생하는 편인데요. 상당히 빨리 추진하는 조합이 있는 반면 외부적인 요인으로 속도를 떨어뜨리는 조합도 있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는 조합도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으로 속도가 떨어진다는 조합은 산수 3구역 재개발로 동구청 민원으로 정비구역을 좀 더 키우게 되어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버렸고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속도가 떨어지는 조합은 풍양구역 재개발로 2012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정비계획에 나와있는 공원과 상업지역의 위치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광주시는 공원 위치에 대하여 원안 유지를 요구해 원점으로 되돌아가게 되어 2년간의 시간을 낭비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풍양구역 재개발에 대해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주소는 광주 북구 풍양동 600의 1번지 1원에 규모는 아파트 22개 동 2606세대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위치는 2026년 완공 예정으로 공사 중인 지하철 2호선 역세권에 제2순환도로 고속도로 진입이 아주 가깝고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가 있고 전남대, 교육대, 조선대까지도 엄청 가깝습니다. 우산체육공원, 우산근린공원, 푸른길공원, 무등도서관이 아주 가깝고 말바오시장과 홈플러스 등 생활이 너무 편리합니다. 더욱 중요한 건 풍양구역을 중심으로 반경 2km 이내에 17개의 크고 작은 재개발 단지가 형성 중이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9개 단지 14,200여 세대가 거주 중이고 향후 8개 단지 11,900여 세대가 들어서면 총 26,000여 세대의 대규모 뉴타운을 형성하게 됩니다. 당연히 풍양구역 재개발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에 가장 대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입지깡패 풍양구역 재개발을 기다리는 건 조합원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분양을 기다리는 분들도 상당한데요. 관심이 많아서일까요? 잡음도 상당합니다. 2019년 시공자 선정 후 전 조합장은 정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받아 구속되었고요. 조합은 2년간의 공백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까스로 2021년 6월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10월 시공자를 포스코 롯데 컨소시엄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제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수순을 밟아가면 되는데 또다시 뒷걸음질 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2012년 결정된 정비계획을 공원과 상업지역의 위치를 바꿔 정비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해 사업성을 높여보려고 변경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2022년에도 결과가 없었고 2023년에도 결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2024년이 되어서야 돌아온 결과는 당초 공원 위치를 수정하지 말고 계획하도록 하라는 겁니다. 2012년 정비구역 지정 당시 구역 내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은 11만 6천 제곱미터였지만 2024년 변경된 정비계획 중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면적은 11,280제곱미터로 3,300제곱미터가 줄어들었습니다. 상업지역은 4,200제곱미터 늘어났지만 주거지역이 9,400제곱미터 줄어들어서 성과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결과죠. 결국 2022년부터 2년간 조합은 불확실한 정비계획 변경에 힘을 너무 많이 쏟아버린 듯합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뭐가 그리 급하다고 상업지역 앞 전치구역 276평을 평당 4천만원이나 주고 매입해야 했을까요?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동안에 공사비는 천정부지로 올라갔고 금리도 오르고 52시간 근로시간으로 인해서 공사기간마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낸 시간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의 시간이 더욱 중요합니다. 재개발 정비사업이 진행 시 가장 중요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해야 되거든요.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려면 건축 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통합심의가 생겼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지난 3년처럼 시간을 허비해버린다면 절대 안되겠죠. 이런 식이라면 2030년에도 입주하기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요. 최근 소식지를 보면 현 집행부의 3년간의 업적은 시공사로부터 받은 500억에 대한 이자 내용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 풍양구역 조합원은 현 집행부의 연임에 찬성할까요? 반대할까요? 5월 25일 총회 결과가 너무 기다려지는데요. 국도 타고 서울 가는 것보다는 고속도로 타고 서울 가는 게 훨씬 편하긴 하잖아요. 천여 명의 조합원은 올바른 선택을 하시겠죠? 오늘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